마켓에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린 브리핑들이 마켓에이컷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각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 초반까지 좀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뭐 1,400원대 이야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하락세가 완전히 환율 트렌드의 변화로 보시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세요?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먼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CPI, PPI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외환 당국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위험 신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면 신흥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통화가 더욱더 강세가 되는 모습도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인 것도 저는 좀 더 어느 정도는 일부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미국의 재정 우려가 조금 악화됐던 모습세, 신용등급 평가가 좀 안 좋게 나왔던 모습세 다들 예측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딱 성적표를 받았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타격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만큼 미국의 달러 패권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안 심리도 있고 위안화가 요즘에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세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달러 이 약세가 계속적으로 갈 거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또 그건 또 아니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일시적인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환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 모습세가 조금 더딘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모습세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트럼프가 달러를 좀 약한 것을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과 다르게 완전 강달러가 이어졌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달러 약세 요인을 촉발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던가 행동을 한다던가 그러진 않을까요? 그런 모습세가 또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내 지금 금리나 아니 미국 금리를 비교해봤을 때 아직까지도 국내 금리가 조금 더 낮은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구조적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게 수입 물가도 안정이 되고 그런 물가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한은에서 뭐 금리 인하를 또 뭐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내수를 살려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금리 인하나 이런 카드가 참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물가나 안정화가 되면 하는 모습세도 나오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금리 인하를 하는 모습세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한은에서는 엄청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충분히 금리를 내려도 괜찮겠지만 저는 또 타이밍을 한번 놓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도 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본다면은 부동산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내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내린다 이런 핑계를 갖고 해야지 지금은 무작정 먼저 내렸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은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하는 부분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외환 시장에서 어쨌든 원화 강세가 일시적이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10개월 만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가 또 오늘만 봤을 때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3천억 원 넘는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택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5월 달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많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딱 알기 쉽게 보인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반등세나 나오는 모습도 나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순매도가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극명하게 나눠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종목적으로는 그렇고 섹터적으로 본다라면 변압기 쪽 그리고 방산 쪽, 이 에너지 관련 섹터들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 수익률이 그 종목들 중으로 수익률이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장에서는 어느 정도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을 보면 또 반도체라던가 뭐 그런 쪽으로 좀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수출주잖아요. 네. 이게 되게 아리송한 부분이 네, 좀 의아하더라고요. 있는 네. 모습이 어떻게 보면 워낙 강세가 나온다면 네. 내수주 위주로 어떻게 보면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세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다 수출주 위주로 그러니까요.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다 반도체, 에너지, 방산, 조선 쪽 이쪽으로 수급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내수주 좋은 건 알겠어. 하지만 수출이 더욱더 확대되고 더 올라간다면 실적 개선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모습세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주도주를 따라가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워낙 강세로 인해서 영업이 감소를 상쇄할 만큼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달러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던가 아니면 흔들림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금이라던가 비트코인을 좀 매수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뚫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달러를 투자했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고 볼 때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보면 금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도 계속적으로 연일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그런 모습세가 어떻게 본다면 금리 인하의 하락에 달러 해지 약간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될 수 있는 금 투자가 매력적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본다면 현물로 갖고 계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힘든 분들은 비트코인으로도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본다면 변동성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으로도 많이 확산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 또 내수주 관련해가지고 뭐 배당주나 이런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은행주나 증권주를 본다라고 보면 4월달, 5월달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강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 약화에 따른 투자자 심리가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증권주나 은행주로도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증권주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뭐 주주가치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워낙 강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업종, 수혜 업종이라던가 섹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대표님의 뷰에서 한번 볼까요? 네. 엄청 수혜되는 섹터들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안 좋았던 종목들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뭐 항공, 여행주 그리고 수입 소비재, 유통주 이런 정도, 화장품, 내수 소비재 이런 종목들인데요. 왜 좋아지냐? 내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수입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항공, 여행주는 다들 알다시피 너무 달러가 너무 비싸서 해외여행에 망설였던 분들도 이제는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여행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여행주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항공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유류비 그리고 비행기에 대한 렌탈 이런 부분이 다 달러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차익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화장품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수출도 정말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 원가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이나 여행,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좀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섹터라던가 좀 우려가 되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피해를 보긴 보는데 주가로 네. 본다라면 이쪽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수출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출이 많이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강달러 강세가 더욱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가 약세가 돼도 이 수출이 계속적으로 안 끊기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출들이 주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 잘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방산업체들 이런 종목들은 다 수출을 할 때 달러 결제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차익이나 이런 부분이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주가를 본다면 반대로 가고 있는 경향도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방산 관련 섹터들은 어떻게 보면 수출 모멘텀이 아직도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과 중공업 같은 경우도 다 달러로 수주를 계약하는 모습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수익이 약화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수출 모멘텀이 당분간 꺾이냐라고 본다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경을 잘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수입 단가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하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쪽 부분은 좀 더 길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피해도 보는데 어떻게 보면 또 주가 상승력도 안 좋아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우려 섞이는 섹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전과 플랜트 이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악재가 나왔지만 더 호재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피해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혜주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해드릴 정도로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이 피해를 보니까 팔아야 돼? 이렇게 될 네. 섹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의 말씀에 싶은 공감을 하는 게 피해주라고 거론되는 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 지수를 끌고 가는 네, 맞아요. 업종들이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환율 1,300원대까지 열어둬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수출주 지금 잘 나가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좀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고민을 네. 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수출주, 내수주 이게 벽이 많이 허물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화장품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내수주였는데 이게 수출주로 변모를 했던 모습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내수주의 대표적이었던 식품주도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이 수출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수출주로 바뀌는 면모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출주 비중을 더욱더 확대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수출주는 70%, 어떻게 보면 내수주는 30% 정도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 수출주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포기를 못 해요. 왜냐? AI, 반도체, 방사, 그 조선 이런 쪽도 섹터들이 환율에 따른 피해를 볼지언정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도 들고 있고 그리고 수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 환차익에 따른 손해보다 더욱더 수출이 더 늘어나는 모멘텀이 더 높게 평가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의 비중을 더욱더 많이 넣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수주 같은 경우도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나 이런 내수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안 보는 종목이지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원화 강세의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30% 정도의 여력은 가지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니 해도 어떻게 본다면 AI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네.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운솔루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고 전략을 잡아야 하나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 아직까지는 더 바라보는 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한 전략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